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네 결사의 동네 회의록 시간입니다. 코로나19는 우리의 일상을 멈추게 했습니다. 이렇게 공장이 멈추게 되고 이동이 줄게 되자 공기가 맑아졌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요. 하지만 일회용품 쓰레기는 점차 눈에 띄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코로나19가 가져온 환경 변화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평환 대표이사 김기용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로나19가 우리의 삶을 많이 바꿔놨는데요. 그런데 공기는 맑아지고 생태계가 살아나고 있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좀 미세먼지 걱정을 예전보다는 많이 안 하게 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실제 미세먼지 이야기가 그렇게 그렇죠. 많지 않게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푸른 하늘을 바라보는 횟수도 좀 늘어난 것 같고, 그리고 공기도 맑아진 느낌은 현실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국회 예산처 보고서에도 보니까 올해 미세먼지 농도가 지난 3월에 비교해서 5월이 46% 정도 감소했다. 우리가 그냥 느끼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변화가 있다는 거죠. 실제 데이터로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으니까 좋아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뭐 코로나19 영향으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우리가 또 늘어나고 아무래도 위생을 생각하다 보니까 요즘 집에 쓰레기가 좀 많이 늘어나거든요. 특히 뭐 플라스틱이나 비닐. 그러다 보니까 환경 오염에 대한 우려도 커지는데 일회용품 사용량이 오히려 좀 증가를 했죠.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만 보니까요. 매일 1.5톤 트럭이 제가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보는데 그 1.5톤 차량이 와서 수거를 매일 재활용 쓰레기를 가져가고 있고, 또 집 주변에 오토바이 배달 서비스 오토바이들이 좀 배달이 많죠. 제복이 한 6배, 10배 정도 늘을 정도로 했는데, 실제 데이터를 온라인 서비스 데이터를 보니까 3월 달의 데이터 음식 서비스 거래 횟수를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약 80%가 증가한 것으로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그만큼 데이터로도 그런데 저희들 눈에 보이기에도 배달업이 그만큼 많아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뭐 음식물을 그 용기에 갖다 드리고 몇 시간 후에 다시 수거해가는 형태였는데 찾아갔죠. 그런데 지금은 일회용품을 갖다 드리고 찾아갈 시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일회용품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초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가 필수적으로 가지고 다니고 또 착용하는 게 마스크 아니겠습니까? 마스크죠. 이게 마스크도 일회용품이다 보니까 우리가 뭐 보통 한 번 쓰고 이렇게 버리지 않습니까? 이 마스크는 어떻게 처리됩니까? 뭐 통상 그 일반 쓰레기와 함께 이렇게 처리가 됩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사용한 마스크 같은 경우는 2차 감염에 그 위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밀폐해 가지고 봉지에 싸서 버리든가 아니면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버리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소각이 되거나 매립된다고 볼 수밖에 없고, 총선 때도 위생장갑 뭐 뿐만 아니라 마스크도 엄청 많이 사용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그 뭐 정부에서는 일회용 마스크를 권장하게 됐고, 이제 좀 나오면서 이제 일회용 마스크도 중요하지만 뭐 이렇게 면 마스크를 사용을 권장하기도 했고, 또 5월 말경부터는 이게 학교가 개학을 하게 되고 더 이제 전체 개학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택시 다 착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국내 항공기도 마찬가지 5월 말부터는 보니까 전부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뭐 들어갈 수 없는 조건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일회용품 더 늘어난다고 봐요. 그래서 최근 이제 정부에서는 그린 뉴딜 정책을 언급을 했지 않습니까? 그린 뉴딜 정책이 어떤 내용입니까? 코로나 사태 이후에 기후의 위기 문제도 이야기가 되고 있지만 또 이 경제의 위기 문제가 심각하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린 뉴딜은 이 기후 위기뿐만 아니라 경제 위기를 해결하는 대안으로서 급부상하고 있는 것이 그린 뉴딜이다. 이렇게 보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친환경 산업을 활성화시켜서 고용과 경제 자체를 살려보자. 이런 의미인데, 우리가 쉽게 과거에 좀 많이 들었던 것이
미국의 뉴스베스트 대통령이 네. 추진했던 1929년 대공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뉴딜 정책을 썼지 않습니까? 여기에 그린을 붙였군요. 환경이라는 네. 의미를 가진 그린을 붙였기 네. 때문에 결국은 환경도 살리면서 거기에 일자리, 경제 문제까지 해결해 나가는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그린 뉴딜은 과거에 화석 연료에 익숙해진 네. 그 일자리 구조나 그런 시스템을 네. 극복하고 이제 재생에너지나 친환경의 일자리 네. 그런 경제 구조의 시스템을 변화시키는 어떻게 보면 사회 대개혁 운동과도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아무튼 그 신재생 에너지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는 것은 환경 오염도 없고 그렇죠. 네. 또 자원 고갈에 대한 위험성도 떨어지고 또 안전하고, 안전하고 지속 가능하다 네. 이런 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단점은 김경 부장님이 말씀하다시피 코스트 문제, 결국은 초기 투자 비용이 높다는 거, 네. 많이 든다는 거, 이게 좀 문제인데 아무튼 이런 측면에서 새로운 신기술도 개발되고 단가를 낮추기 위한 네. 여러 가지 제품들을 개발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의 화석연료 시스템 속에서 썼던 시스템에 비해서는 아직도 높다는 거.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이 있는데, 근데 또 다른 측면은 친환경 그 역설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네. 태양광이나 이런 시설들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 결국은 자연 자체가 훼손되거나 네. 주민들은 민원의 반발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한 번 더 지적하고 싶어요. 친환경이지만 오히려 또 자연을 네. 해치고 있군요. 네. 결국은 태양광을 설치하려면 면적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 면적이 필요하니까 결국은 땅이 없다 보니까 산을 나무를 뽑고 나무를 깎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제거하고 거기에 태양광을 설치하고 그러다 보니 갑자기 비가 많이 내리면 홍수가 갑자기 내려와서 네. 문제가 발생하고 그런 일도 발생하지만 태양이 뜨지 않으면 태양광은 작동되지 않고 굳은 날씨 뭐 이런 점도 있다는 것하고 또 하나는 주민들이 이 태양광 설치랄지 이런 것을 하는데 직접 참여하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네. 결국은 외지업자나 이런 경우가 와서 설치를 하다 보니까 이 시설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경우가 없다 보니 당연히 이에 대한 반대의 의견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시스템 자체를 주민들이 좀 참여해서 네. 이 일에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구조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은 화석연료 사용을 좀 줄이는 게 문제인데 그렇다면은 앞으로 신재생에너지로 이렇게 확 바꾸기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시간이 필요하죠. 네. 그러니까 뭐 정부도 에너지 전력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네. 결국은 전력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단계적으로 재생 에너지의 비율을 점점 화석연료에서 재생 에너지 비율을 점점 네. 높여가고 또 탈원전 정책이랄지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줄어든 만큼 재생 에너지로 그 비율을 높이기 위한 작업들을 네.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뭐 단기 내에 끝날 게 아니라 네. 2030년까지 또 그런 기준을 네. 가지고 있고 45년 이렇게 쭉 그 단계적 계획을 가지고 지금 기본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네.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그걸 할 수 있는 네. 그런 성숙된 시민의식뿐만 아니라 그런 합의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이후에도 우리가 이렇게 좀 맑은 공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해 보일까? 안평한 대표이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저는 정부 영역과 민간의 영역을 좀 나눠서 말씀드리자면 정부 영역에서는 어쨌든 간에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국민들이 관심이 건강이랄지 환경, 안전 이런 것에 네. 관심이 많은데 이걸 대처하는 지금 국가들 간의 모습을 보면 경쟁식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니까 국가 간의 경쟁보다는 서로 공존하고 협력해서 문제를 푸는 방식이 대단히 중요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 말한 대로 뭐 환경도 살리면서 일자리도 네. 만들어 나가는 그린 뉴딜 정책을 강력히 좀 추진한 것도 앞으로 화석연료 시대의 일자리 구조에서 친환경 또 재생에너지 일자리 구조로 바꾸는 혁신적인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고 재생에너지 비율을 점점 높여갈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책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민간 영역 시민들께서는 이제 이 작은 실천이 결국은 세상을 바꾸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특히 뭐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도록 각별히 조금 더 신경을 네. 쓰셔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일회용품을
사용 자체를 억제했다가 조금 풀어주는 경우도 있고 또 뭐 장바구니를 들고 다닌다 그랬죠. 그래서 에너지를 소비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네. 예, 그런 것으로 한번 우리 시민들이 함께 나서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시적인 이런 현상이 아니라 코로나 이후에도 이런 맑은 공기가 좀 유지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